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HSK 5급 이번 5월 7일에 시행된 IBT 시험 경향 분석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스터디 그리고 과제를 잘 이행해 주셨더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듣기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듣기 1부분,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HSK 5급의 1부분은 총 20문제죠. 20문제인 1부분은 A, B 문제의 듣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기 A, B, C, D 4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읽으신 단어가 들렸을 때 대부분 답이다. 왜냐? 1부분은 답을 거의 읽어주기 때문이죠. 보기 단어만 먼저 읽어보았을 텐데 답이 보인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하지만 들렸다고 흥분하시고 그게 무조건 답이다.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걔를 찍고 다음 문제를 보시는 건 굉장히 금물이겠죠,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A. 过敏了 B. 感冒了 C. 失眠了 D. 喝醉了 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남자가 이야기해요. 你是不是着凉了? 야, 너 감기 걸린 거 아니니? 怎么一直在打喷嚏? 어째서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여자가 不是 아니야, 我对花粉过敏. 나는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一到春天就这样. 봄만 되면 이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着凉 감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过敏 알러지도 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듣기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你的怎么了? 자, 여러분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감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알러지도 나왔지만 질문 자체가 你的怎么了? 여자는 왜 그럽니까? 이기 때문에 답은 过敏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단어가 들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들리는 게 답인 HSK 5급 듣기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듣기에 들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질문까지 유의해서 꼭 들어주시는 게 듣기 1부분의 가장 여러분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집중하시고 다시 이 부분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 이 부분 주의사항 한번 보실까요? 자, 들리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중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이 부분은 두 부류예요, 여러분. 어떤 형식이 나올까요?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제는 여러분 A, B 문제. 아까 1부분보다 조금 더 대화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A, B, C, D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1부분처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마지막 질문에 유의하셔서 더 잘 체크해 가시면서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는 한 사람이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긴 이야기에 대해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다 듣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닌 들으시면서 내가 들리는 단어를 체크, 반복되는 단어의 체크, 들리는 단어를 내가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발음을 조금 적어 놓으셨다가 질문이 나왔을 때 들렸던 단어, 체크했던 단어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 특히나 31번부터 45번까지는 대화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막 휩싸이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들리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체크 하시면서 들으시면 듣기는 절대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유의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독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자, 1부분, 2부분, 3부분 있는데 그중 1부분은 빈칸 채워넣기죠. 자, 1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짝꿍 단어의 힘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짝꿍 단어 이따가 한번 더 알려드릴 테지만 5급에서는 여러분 짝꿍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칸 단어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짝꿍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촉박하시다면 다 읽을 필요 없이 짝꿍 단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점
하지만 점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짝꿍 단어로만 풀 수 없기 때문에 똑똑히 주의하셔서 문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이 주인공은 뭔지, 그리고 이 문장 전체에서 지금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일부분을 절대 더 많이 맞으실 수 있다라는 점, 절대 많이 시간 끄지 않아 주셔야 되겠죠. 핵심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요. 빈칸만 보고 푸시는 게 아니라 빈칸의 앞, 뒷 문장도 반드시 파악하고 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A, B, C, D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 A, B, C, D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윗글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찾냐? 잘 보시면 네, 굉장히 길죠.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이 부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아니 문장이죠, 여러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 문장을 통으로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잘 보시면 누군가가 물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 가운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넘기세요. 왜요? A, B, C, D에 그 단어가 나와 있다면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고 넘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3분의 1, 5분의 1만 여러분 해석하시고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가면서 푸셔도 여기 A, B, C, D에 이 윗글에 이 단어가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아예 안 나왔던 단어는 X, X, X 하시면서 알맞은 답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푸시되 요런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도 절대 아니다 했을 땐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얘는 좀 애매한데? 하지만 나머지 세 개가 절대 답이 아닐 땐 그 애매한 하나를 답으로 선택하시고 얼른 밑에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결단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문장만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한 문장 통으로 읽으시고 그 가운데 알고 있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러이러한 동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앞에 수식된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어떠하게 동작을 하였는지. 자, 어떠어떠하다 뒤에 여러분 뭐예요? 이 앞에 꾸며주는 말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명사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억울한 경우가 많겠죠. 하나하나 보고 갔더니 뒤에 결국은 이 사람은 작가인데 작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0문제를 속전, 속결 빨리 답만 찾아주시는 거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3부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누가 빨리 찾나? 장문독해예요. 장문독해에 대한 문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4개를 여러분 먼저 하실 거. 문제부터 읽으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단어는 절대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 중에 답은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신 뒤에는 뭐 해주셔야 될까요? 문제를 읽으시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그만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차적으로 얘는 단어 찾기이기 때문에요. 정독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속독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된다. 사자성어, 사자고정구가 나왔을 때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밑줄 쭉 그으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이 단어에 나오는 문장에는 어떠한 내용의 문제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된다. 자, 쓰기. 第一部分. 쓰기는 1부분과 2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부분에서는 어순별 문제, 2부분은 장문인데요. 1부분 여러분 보시면 쓰기도 짝꿍 단어, 크게 다 합체하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어, 수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에 대한 위치를 배웠다 하더라도 단어를 보자마자 이건 주어, 이건 수어, 이거는 무슨 구문이구나 라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가 봤을 때 합칠 수 있는 짝꿍 단어들끼리 먼저 합쳐주시고 또 합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면 먼저 5개나 6개, 4개의 덩어리들을 크게 2개나 3개로 합쳐주신 다음에 그 3개나 2개를 마지막에 합쳐주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실게요. 这种 이런 류의 隔音效果무슨 뜻이에요? 그쵸.
무슨 무슨 效果만 아셔도 돼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무슨 효과라는 뜻이죠. 방음 효과라는 뜻이에요. 玻璃的 유리의 很好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떠어떠한 뒤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건 그에 걸맞는 명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을 텐데요. 수사, 양사, 명사의 순서.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의 순서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수사와 양사 혹은 지시대명사와 양사가 붙어 나왔을 때는 그 양사 뒤에 빨리 뭐 해주셔야 돼요? 그 양사와 걸맞는 명사를 호응하는 명사를 찾아서 붙여주셔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这种 이런 류의 뒤에 올 수 있는 호응하는 명사는 玻璃 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유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이런 종류 유리의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个音效果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很好는 맨 뒤에 수로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문장이 완성된지 한번 보실까요? 这种玻璃的隔音效果很好가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 합칠 수 있는 것들끼리 합치고 그 큰 덩어리들을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주시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합체하신 뒤에 주의사항 주어, 수러, 목적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술목 선생님 그거 당연히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한국인처럼 또 다시 주어, 목적어, 수로로 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다 배열하신 뒤에 마지막에 이 아이도 여러분 뭐예요?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주어, 수로, 목적어 순서대로 잘 배열이 되었는지 또한 이 문장은 동사수러문인지 형용사수러문인지도 잘 파악하신 뒤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5급인 만큼 특수구문도 자주 나오죠. 받자문, 빼이자문, 여러 가지 보어 등등등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수구문은 다 파악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썼나요? 결론이 없는 열린 결말의 속상함이란 자,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나요? 저는 그 마무리가 굉장히 너무 어색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장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첨삭을 하다 보면 괜찮게 잘 쓰다가 결론이 왜 이렇지? 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주어에 대해서 이 여기에 대한 서러운 본론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본론에 대한 결말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써주셔야 이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5개의 제시어가 주어졌을 때 막 쓰다가 마무리 막 몇 개 남은 것을 막 집어넣다가 문장이 굉장히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비해서 5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태그처럼 달아서 순서로 서론, 본론, 결론을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더 빨리 잘 쓰실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은 한국어를 중작하시다 보면 더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태그처럼 달아 나오시고 중국어로 써주실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5급에 자주 나오는 핵심 요령 7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 또 집중하기. 여러분 듣기에서는 반드시 집중이 중요했었고요.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단어를 찾으시려면 집중 또 집중하시고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절대 늘어지시면 안 되고 난 이거 꼭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꼭 집중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긴 문장이 나와도 하나하나 해석하시다 보면 이거 뭐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긴 문장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통으로 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만 사용해서 장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야 된다. 세 번째, 연관이 되는 단어죠, 여러분. 정독이 아닌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문장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려고 하시기보단 속독에 주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만 조금 보실게요. 겸허문 타파하기. 여러분 여러 가지의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주로 대부분 겸허문과 연동문인데 자, 妈妈让我做作业. 자, 겸허문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 문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가 让我 나에게 시켰어요. 做作业 숙제하는 것을. 자, 숙제 누가 하나요, 여러분?
내가 하죠. 자,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인 원은 두 번째 동사의 주어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겸어문의 첫 번째 동사로는 주로 教, 时, 칭, 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요가 5급에서 가장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잘 보세요. 나는 요 2급朋友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한 명의 친구는 叫 뭐라고 불리나요? 小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문장이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더 어려운 문장으로 겸어문이 출제가 되죠. 반드시 겸어문 출제 유의하셔서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요. 첫 번째 단어로 요를 놓으시고 그 뒤에 다른 동사를 놓으시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실게요. 받자문, 페이자문 제대로 알기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제 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받자문은 중국에서 첫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동작을 가했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쓰시면 되는데 받자문이 나오시면 가운데 바를 놓으시고 앞에다는 가해자, 뒤에다는 피해자, 그 피해자 뒤에는 가해자가 가한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쓰시면 되는데 잔인한 문장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我把他打死了. 내가 그를 때렸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동작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인공인 가해자가 가한 동작이라는 점. 자, 받자문에서 피해자는 개사구이기 때문에 부사나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바의 앞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피동문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는 때리다가 있다면 맞다가 있죠. 하지만 중국에는 당하는 피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빼이라는 동작을 개사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피해자, 빼이 가해자. 피해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해자에 의해서 이 가해자가 가한 동작을 당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他被我打死了. 그는 나에 의해서 내가 때렸고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라는 문장이죠. 페이도 개사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부사나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 개사구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페이의 앞에 넣어주시는 거 꼭 유의하시고 이 순서만 유의하신다면 단어를 다 외우시고 갔을 때 페이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 유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水壶 물주전자 我나把不小心打翻了. 자, 여러분 가운데 놓으시고 가해자는 나겠죠? 我把 누구를 갖다가요? 水壶 물주전자에게 어떤 동작을 가했어요? 쳤더니 판 뒤집혔어요. 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자, 有些数据 몇몇 데이터 删除 삭제하다 已经 부사죠. 이미 페이 가운데 페이 놓으시고 피해자 누구예요? 몇몇 수치가 될 수 있겠죠. 자, 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다 했을까요? 샨주라는 동작을 당했겠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부사는 당연히 페이의 앞으로 놓으시고 어떤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有些数据已经被删除了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짝꿍 단어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짝꿍 단어 자주 나오는 거 제가 여기에 명시해 드렸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기하시고 꼭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 자, 합체하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在, 到, 그리고 与, 마지막 至. 동사 뒤에 이런 개사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얼른 이 뒤에는 뭘 찾아서 합체해 주시는 연습부터 하셔야 될까요? 시간. 그리고 또 장소가 나와 있다면 얼른 在 그리고 与 뒤에 여러분들이 在到于至 뒤에 시간 그리고 장소를 여러분들이 얼른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작은 덩어리들을 먼저 크게 합치는데 가장 먼저 하실 일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어떠한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찾아주시는 거. 수사, 양사, 명사,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의 순서, 주, 술, 목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답.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게요. 가이무시, 짱위. 위가 나왔으니까 뒤에 시간이나 명사, 시간이나 장소. 本月中旬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개막식은 장차, 이번 달 중순에
거행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짱 부사 장차란 뜻이고요. 카이무 같은 경우는 5급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징짜이, 짜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해주셔야 돼요? 뒤에 시간이나 장소 넣어주시고 빨리 쇼쉬는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외워주세요 했던 단어들이에요. 수속을 밟다, 빨리 예우, 업무를 처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합쳐주셔야겠죠. 짜이디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장소인 지엔다이를 넣어주시면 4개가 순식간에 2개의 덩어리가 됩니다. 어떤 문장이 완성이 돼요? 징짜이 지엔다이, 빨리 루주 쇼쉬. 자, 지엔다이로 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지엔다이에서 빨리 루주 쇼쉬 입주 수속을 밟아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마지막 참가어 참고하다 다 디더 D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제한하다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찾아주셔야 되겠죠? 值得我们值得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동사 찾아주시고 자 마지막 단어 방안이죠. 자, 值得 뒤에 올 수 있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提的 다 그가 제기한 여러분 뭐예요? 방안이 넣어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4개의 덩어리가 2개가 되면서 어떻게? 다提的방안 그가 제안한 방안은 值得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我们参考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합칠 수 있는 거 다 합쳐 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요령들을 설명해 드렸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은 건 더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도 아주 많은 게 우리 5급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더 많은 고득점을 우리 얻기 위해서 시사중국학원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고득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요령들과 함께 높은 점수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祝大家取得好成绩，加油！